네, 악동인데요. 렌트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일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컨텐츠를 좀 너무 약간 다른 방향으로 많이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참고로 저는 렌트를 해본 적은 없어요. 우버, 리프트 렌트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하는 얘기들은 제가 주변에 렌트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정보를 들은 걸로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왜냐면 초보자분들이나 일을 좀 하시는 분들이 요즘 렌트카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어요. 왜냐면은 지금 캘리포니아 우버 리프트 단가가 마일당 1불이 지금 안 나오고 마일수를 좀 많이 띄워야 되기 때문에, 매출을 찍기 위해서는. 그래서 렌트를 거의 생각 안 하시다가 요즘에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전화 오셔가지고. 저도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연락이 오면은 제가 이제 그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렌트를 조금 해보신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돌려가지고, 예, 제가 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간단하게 첫 번째는 이제 렌트의 장점이 뭐예요? 뻔한 얘기인데, 마일수를 일단 무제한으로 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마일수를 무제한으로 탈 수가 있어요. 일하는 손님을 태우고 이제 우버나 리프트를 할 때, 렌트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렌트를 하게 되면은, 근데 손님 태우는 이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렌트 하실 때 추가로 얼마 몇 마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버 리프트가 좀 다르다고 제가 들었어요. 렌트를 하러 가셨을 때, 하실 때 개인적으로 타는 마일 수를 돈을 추가로 더 내던가 안 내던가, 어쨌든 손님이 안 태우는 개인적인 마일 수도, 제가 알기로는 우버 리프트 100마일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90마일인가? 그 돈 가격에 따라 좀 다르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그거를, 일을 우리가 7일, 30일, 한 달, 6개월, 1년을 매일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쉬는 날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쉬시면은 가족분들하고 어디 차를 타고 장을 보러 간다든가 교회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추가로 내가 개인적으로 일 외에 마일을 타는 거를 따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럼 외적인 얘기 드린 거고, 첫 번째는 일단 마일수를 무제한으로 탈 수가 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대부분 렌트를 많이 하죠. 왜냐면 우리 차를 갖고 하면 이 감가라던가 이 마일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실 망설이지는 게 있잖아요. 네. 망설이지는 것보다 약간 단가는 안 나오는데 마일수에 1마일도 안 나오면 코를 안 타게 되거나 일을 잘 안 하게 돼서 매출이 안 나오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크죠. 렌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마일수를 무제한으로 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가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이거랑 두 가지가 얘기하는데, 가격이죠 당연히. 근데 차마다 좀 달라요. 차가 SUV나 벤이면 더 가격이 많이 드는데, 컴포트나 X 정도 되는 그 차를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350에서 400이에요. 새 차는 또 네임빌러가 좋은 차는 450까지 들었어요. 일주일 가격이에요. 그 400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300 후반, 370, 80 이렇게 타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은 한 달로 기준했을 때 일주일에 그냥 400불을 잡을게요. 그럼 4, 4, 16, 1600불이에요. 이게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데, 잘 들으세요. 이거 렌트를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1600불 안에 보험료라던가 차 수리비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차만 렌트해가지고 그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보험까지 그 안에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바퀴라던가 중간에 뭐 차가 고장나게 되면은 그거는 다 무상으로 무료로 다 고쳐주는 거예요. 렌트 회사에서. 우리가 렌트 한 거기 가져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면은 마일리지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대로 막 타고, 차 수리도 거기서 다 해주고, 차 보험까지 그게 들어간 거면은 제가 봤을 때 그게 큰
큰 돈은 아니고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어. 오히려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안 하고 안 되고 수리비도 따로 부담하는데 차 렌트비만 한 달에 1,500, 500 나간다? 그러면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어져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풀타임 잡으로 하시거나 마일스를 많이 뜨시는 분한테 이게 무조건 좋은 거죠. 왜냐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일을 하루에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 일하시는 분 여기 들으시는 분 어떤 분은 하루에 5시간만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파트가 아닌데 은퇴하시고 나이가 좀 있으시고 하면은 소일거리로 그냥 연금도 받으시고 그냥 왔다 갔다 동네에서 그냥 5시간에서 8시간만 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12시간 막 14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좋은 거죠 이게. 뭐 이것도 뻔한 얘기죠. 와일수를 적게 타는 분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무조건 풀타임인데 한 달에 막 매출을 5,000불, 6,000불, 8,000불 막 이렇게 좀 많이 찍으셔야 되는 분한테는 그렇게 찍으려면 뭐예요? 무조건 마일수 많이 타야 되잖아요. 그런 분한테 이게 적합하죠 렌트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10,000불 가까이 찍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마일수를 많이 타기 때문에 차가 하이브리드 전기차 타신다고 해도 마일리지라든가 차 감가가 빨리 진행이 되죠. 아무래도 차를 많이 타게 되기 때문에 특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차 세 차 따라서 연식,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좀 조금씩 달라요. 그냥 400불 왔다 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400불. 작은 차나 연식이 좀 된 차들은 400불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일주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앱에 들어가면은 우버나 리프트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면은 거기서 예약이라는 게 떠요. 그 렌트할 때 우버도 그 예약 이런 게 있죠. 전화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화로 예약을 하고 전화가 무슨 차가 있냐 거기 웹에 나와 있는 게 뭐 차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무조건 그냥 현장에 가가지고 빨리 그냥 가는 게 나아요. 그게 제일 빨라요. 왜냐면은 웹에 예약이 있고 전화해서 차가 지금 있다고 해도 오는 사람 먼저 그냥 차를 내줘요. 사무실. 그래서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주변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앱에 들어가면 렌트카 회사가 집 주변에 가까운 데 계시면 무조건 그냥 가서 몸이 가셔가지고 그냥 한국 스타일로 가셔야 돼요. 전화로 계속 알아보시고 예약하고 차가 언제 들어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현장에 오는 사람한테 차를 내어주는 거예요. 네. 현장에 갔는데 차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차가 없지만 내일이나 빨리 급하기 때문에 내일 이번 주에 어떤 차들이 또 들어오냐 이런 걸 정보를 알아내셔가지고 일이 급하시고 빨리 렌트를 하셔야 되면 일을 뭐 당장 해야 되는 거잖아요. 렌트 하시는 분 여유가 있고 이러신 분은 뭐 전화로 웹에 들어가서 예약하셔도 되죠. 어쨌든 전화 앱에 알아보는 것보다 현장에 그냥 가가지고 빨리 하는 게 가서 차가 거기 있는 거 그냥 바로 그 내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한다고 계약하고 돈 내고 그렇게 하는 게 빨라요 무조건. 예.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죠. 앱에 들어가서 그냥 예약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 직접 그 렌트카 회사를 가서 하는 게 빠르다. 속도는. 그 다음에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단점이에요. 확실한. 네 번째 말씀드린 건 이건 단점이에요. 우버나 리프트 한 가지 만약에 렌트를 했어요. 우버를 렌트를 했어요. 그럼 리프트 앱을 못 쓰는 거예요. 리프트 렌트를 했어요. 그럼 우버 앱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렌트카의 치명적인 단점일 수가 있어요. 저처럼 우버가 안 되고 그냥 앱을 하나만 쓰게 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렌트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 가지 리프트 앱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냥 그렇게 해서 렌트를 하면 돼요. 근데 우버랑 리프트를 두 개 앱을 쓰고 있는데 차 감가라던가 지금 마일수를 많이 타기 때문에 내가 렌트를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보험료, 차 감가, 뭐 수리비 이것저것 다 난 따지기 싫다. 차를 많이 타야 된다 나는. 막 한 달에 10,000마일, 20,000마일 타야 된다. 그러면은 렌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개 앱밖에 안 되는 거.
평소에 막 일을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적절히 조합해서 잘 쓰셨는데 그럼 이게 단점일 수가 있죠. 그리고 공항이 캘리포니아 공항에 퍼밋이 되는 데가 LAX잖아요. 여기가 리프트는 돼요. 퍼밋을 내가 공항에 들어간다고 하면 렌트를 할 때 거기서 얘기를 하면 우버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차가 있어요. 공항에 못 들어오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내에서 공항 가는 손님을 태우고 공항에 내려주는 건데요. 그 내려주고 공항을 주차장 우버 주차장을 들어가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손님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건 안 될 수가 있어요. 퍼밋이 그 차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렌트를 우버 렌트를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LAX. 그 LAX를 만약에 들어가서 우버 렌트를 해서 일을 하고 싶으시다. 공항에서 비행기 내리는 손님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LAX에 있는 우버 렌트카 회사를 알아보셔야 돼요. 거기서도 그 사무실 내에서도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어요. 그걸 잘 알아보셔야 돼요. 꼭 나는 우버 렌트를 하는데 LA 공항에 손님을 태우고 나는 공항 꼭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렌트카 회사 거기 가셔가지고 그 직원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퍼밋을 나는 이거 꼭 있어야 된다. 그거 모르고 그냥 어떤 분들은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그냥 렌트 했다가 공항에 왔는데 번호표가 안 뜨는 거야. 퍼밋이 안 돼서. 그런 분들 많아서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이 지금 얘기한 건 최근에 알은 거예요, 저도. 이거 많이 모르세요. 그리고 렌트를 많이 안 해보시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평소에 개미처럼 그냥 공항에서만 개미 스타일로 그냥 시내콜 위주로 공항을 안 가시는 분한테는 상관없는 거죠. 근데 저처럼 공항을 자주 간다, 이용을 한다, LAX라든가 그럼 무조건 그 퍼밋 알아보셔야 돼요. 렌트 하실 때 이 차가 퍼밋이 되고 돼 있는 차고 공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안 되면 그 사무실 그 계신 분한테 렌트카 회사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온타리오 공항, 저희 동네 존 웨인, 롱비치 공항, 팜스프링 공항, 버뱅크 공항 상관없어요. 거기는 퍼밋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LAX는 퍼밋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퍼밋이 없고 거기 신청 그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번호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들어와도 번호표가 안 뜨는 거예요. 샌디에고 공항도 퍼밋이 없어도 되죠. 제가 알기로. LAX를 들어가야 된다. 우버를 렌트를 하시는데 그 무조건 그거 렌트카 회사한테 그거 알아보셔야 돼요.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우버 퍼밋이 필요하다. LAX 공항. 예. 제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렌트를 해보진 않았어요. 저는 이거 주변 일하시는 형님들한테 렌트를 하신 분들한테 정보를 제가 다 듣고 그때그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대신 제 얘기를 듣고 이거 다 전달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제가 말한 게 뭐 틀린 것도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들이 렌트를 만약에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나 동료분들이 계시면 댓글에 또 다른 추가 뭐 정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렌트를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면 여기 댓글에다가 편하게 여기다 질문들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동료 우리 형님들이 예, 다 얘기해줍니다. 댓글 오셔가 친절하셔가지고 예, 아시겠죠? 우버 리프트 렌트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요즘에는 마이스로 많이 뛰기 때문에 렌트카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거의 이런 거를 다른 분들도 생각 안 하시다가 왜냐면 이제 마일수가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마일당 1불이 지금 단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예. 아무튼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는 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렌트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